먼저 지금 우리 회원은 아닙니다만 5.18 민주유공자 허남복 우리 동지분이 49년생이고 현재 나이는 75세인데 혼자 어렵게 살다가 고독사,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돌아가셨고 오늘 중으로 경찰에 부검이 이제 끝나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족이 직계 좀비속은 전혀 없고 이복 동생 대구에서 2시에 이제 출발해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이렇게 해서 지금 광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기자간담회 끝나는 대로 VIP 장례식 1004호에 우리 허남복 유공자가 계시니까 가서 단체 주문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1980년부터 90년 약 10년 동안 지금 우리는 오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폭도, 광주 사태, 또 내란 음모 사건으로 다 빨갱이 폭도로 이렇게 완전 매도당 같은 삶이어서 거의 사람들이 다 파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제대로 살기도 어려웠었고, 그래서 기초수급자이어서 또 우리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회원들 활동도 거의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작년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유공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약 53%가 하하층이고 약 80%는 실제 직업이 없고 무소득자가, 물론 이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활동하신 분들이 약 8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는 공법단체인지 아시죠? 공법단체는 일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리 그동안 아까 같이 국가폭력에서 많은 분들이 삶에 희생을 당하고 총상을 입고 활동을 못하는 누워있는 분들은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헌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각종 행정법을 동원해서 우리 공법단체가 대신해서 그분들의 권익을, 우리 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충분히 예견돼서 광주시에 계속 주거복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세워달라. 이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회원님들 소위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가 약 50%가 전부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불면증으로 매일매일 잠을 자는 것이 기나긴 투쟁처럼 힘든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도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라고 건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허남복 우리 유공자 같은 분이 사실도 오늘 이렇게 발생해서 저와 우리 정승국 회장은 매우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자분들한테 미리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동지님들에게 호소드리고 기자분들 호소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핵심은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 진상규명은 이제 설명을 드려서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모든 게 말끔히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너무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만들어놓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2년 전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순 어릴제 교도소 부근에 암매장 장소가 있다. 그것도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신순영 소령이 직접 증언을 해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실제 파보니까 암매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실망을 크게 가졌고, 야 이러면 진짜 또 영원히 우리 5.18 문제는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린 거냐?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가매장이나 암매장 하나로 정말 찾을 수 없단 말이냐? 하는 이제 문제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이제 공급단체가 전환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정치권에 다 맡겨놨더니 우리 기대하고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다 가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만 100% 그냥 이용해 먹고 선거 때만 되면 이용해 먹고 말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우리들만 지금 냉가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사실은 특전사 동기하고 80년 5.18 광주 진압구로 오셨던 이분들만이 가매장이나 암매장이나 소위 사격 사살 명령을 내린 사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나머지는 또 이미 다 법적으로 전두환 노트고 다 처벌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도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이제 또 본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법의 제48조에 보면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고 이 관계기관은 결국은 검찰이나 법원이겠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 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염려를 해요. 위 법 관련 진상조사 시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 우리 공자 여러분, 진짜 사살 명령에서 사살했다고 내가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양심 고백한 사람은 어떤 죄를 받는지 아시죠? 살인죄로 중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형인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사면을 건의한다? 그 사면을 받아줄 줄도 모르고 안 받을 줄 모르는데 이게 누가 쉽게 양심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전사 우리 80년 5.18 광주에 진압군으로 왔던 이 장병들에게 진상을 위한 상황 질문 시 본인에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 가해 사실을 과연 양심에 따라서 진솔하게 진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분명히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방어를 할 것이다. 분명히 제 본인이 했음에도 나는 안 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네가 쐈지 않냐? 아니다, 나 쏜 적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사 계신 분들 뭐 질타하는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들끼리는 만나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야 이거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데 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모셔놓으면 절대로 가해 사실을 이야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뭐 결국 똑같이 헛말 또 되풀이하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헌 내용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탕, 삼탕 이런 말을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특사자 동지는 증언할 때 용서와 화해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사실대로 말하면 총기로 사람을 사살한 중범죄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진상규명, 가매장, 안매장, 사살명령자를 밝혀서 어째요? 하루빨리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로 가거나 국가용도로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이걸 가장 빨리 쉽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제 말에 동의하시고 우리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진짜.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 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등을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조치가 뭘 거냐?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조치가 뭐냐? 이게 바로 민법 제732조에 의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용서도 받고 상대방은 내 용서를 통해서 저놈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서로 인정하게 되는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하는 732조를 근거해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서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2월 19일 날 우리가 대국민 선언을 했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일방이 양보한 권리, 쉽게 말하면 특전사 대원들은 광주 시민들 향해서 사격을 해서 총상이나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럼 우리는 뭘 얻었냐고? 우리는 특전사 동지에 되신 분들이 가해자라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또 사과도 받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용서와 화해의 법률적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특전사 대원들이 이제 마음 놓고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술해도 사법죄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또 임성록 상임군 오셨는데 전국 17개 시도 지구에 전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도와주신다면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제 마음 놓고 광주의 그때의 80년 5월 18일부터 28일 사이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매장, 안매장, 우리 진실 규명을 위해서 현재 이 방법이 우리에서는 최적의 방법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이 동의하신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5.18 피해자가 취득한 권리는 광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죄송하고 또 죄스러움의 사과를 사실은 우리는 그날 2월 19일 날 받은 겁니다.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문제 해결 5대 원칙은 진상규명, 두 번째 책임자 처벌, 세 번째 배상, 네 번째 명예회복, 다섯 번째 정신개정 사업입니다. 이 중에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법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왜 너무 우아스러워 생각하고 충격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끝났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가매장, 안매장을 비롯한 사살 명령자를 누가 했냐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 역사를 잠깐 거슬러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의 광주 학살의 주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1997년입니다. 대법원 1997 4월 17일 선고 96도 34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다음에 97년에 특별사명이 됐습니다만은 진상조사 결과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학살의 주범이며 전두환은 1996년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노태우, 이희성, 황영희 등은 중형을 받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정호용 전 특전사 사령관까지 중형에 처해짐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렇게 법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은 당시 행불자를 안 매장했을 거라는 추정을 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아직 배상 안 됐죠. 우리 보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안 됐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8 정신 형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계승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광주 지역만 하고 있고 뒤에 우리 정성국 회장이 또 하겠습니다만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글만 쓰면 댓글로 유공자 명단 공개해라. 북한군 500명 침투설 끊임없이 저희 5.18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애곡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신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배상과 명예회복과 우리가 이제 정신개성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불자를 안 매장했을까라는 추측인데 지난번에 2년 전에 신순영 소령 고백에서 실제 파보니까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응원하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송선태 위원장이 하고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적극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금년에 지금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한테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어서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법 제1장 총칙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안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제일 끝에 목적이 뭐냐면 국민 통합입니다. 저희들도 2월 19일에 대국민 선언을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이런 진상규명을 통해서 결국은 대국민 통합에 있었다 하는 걸 강조 말씀드립니다. 진상조사와 관련한 광길보 소개는 제가 편의상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특전사 동지와 함께할 일은 이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감회장, 안매장, 사체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이제 밝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18 공법단체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 당시 80년 5.18 광주에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공수 특전사 동지와 함께 따로따로 지금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동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7개 전국 시 도지부가 있어서 여기를 잘 활용하면 의회로 소기의 목적이 빨리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보단체도 이 조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감회장과 안매장을 찾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데 소위 사살 명령자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 최고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는 이미 사망했고 현재 정호영 씨만 생존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마지막 증언자를 정확한 증언을 받아야만 꼭 되는데 매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체 처리는 광주작전에 직접 참여한 특전사 동지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증언자 최명용 씨 증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이 그때 참여해서 교도소에 감회장이 있고 감회장한 지역을 2년 뒤에 보안사에 정확히 알려줬고, 그 뒤로는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사체 처리반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하고 갔어요. 공개적으로 말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약 17구, 12구 되는 사체 처리반이 과연 존재하기까지 아는데 누군지 이걸 지금 밝히는데 저희들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 2월 19일 날 했던 대국민 화합선언이 사실은 1999년 이미 있었습니다. 2월 19일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9년 5.18 단체 특전사 방문, 이게 언론기사 난 겁니다. 조선일보에. 4월 30일 담양군 11공수 여단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4월 30일째 기사, 5.18 당사자들 당시 투입 군부대 방문, 화해 용서의 포용,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와 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군부대가 용서와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광주 민주화운동 후상자회 등 5월 재단체 회원 230명은 30일 특전사 11공수, 7공수, 3공수 여단을 차례로 방문, 과거의 아픔을 씻는 화합의 행사를 가졌다. 5월 단체는 군을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랜카드를 버스에 붙이고 전남 담양군 11공수 여단에 도착한 회원들은 부대 내 도로 양편에 도열한 장병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80년 목에 관통상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된 김요한 씨, 그 당시 39세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는지 저희 회원은 없더라고요. 씨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가슴이 벅차오른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덕수 11여단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소수 정치 군인들의 과오로 군이 국민의 질타를 받아오며 말 못할 어려움도 많았다며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군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80년 당시 광주작전에 투입된 강영구 원사는 방문단 버스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회환이 풀려나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의 7여단을 거쳐 서울 3여단에 도착, 80년 광주에 투입됐던 장병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19년 동안 쌓인 갈등의 앙금을 털어냈다. 이들은 1일 24단을 방문한 뒤 광주로 돌아올 예정이다. 5월 단체는 출발에 앞서 성명을 통해 5.18은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었을 뿐 당시 투입된 군인들 또한 시대의 희생자라며 화합과 통일 실천을 요구하는 5월 정신과 국민 대화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5월 단체는 출발에 앞서 성명을 통해 5.18은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었을 뿐 당시 투입된 군인들 또한 시대의 희생자라며 화합과 통일 실천을 요구하는 5월 정신과 국민 화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999년에 5.18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5.18은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비극이었을 뿐 당시 투입된 군인들 또한 시대의 희생자라며 화합과 통일 실천을 요구하는 5월 정신과 국민 대화합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군부대를 방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19일 대국민 선언식 행사의
연장선에 있으며 특전사 개헌군들의 사과는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특전사 사죄 표명 및 5.18 참배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사과가 있었으며 2021년 5월 21일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으로 신순용 소령 국립 5.18 민주주의 참배, 2021년 5월 24일 김기삼 중사 국립 5.18 민주주의 참배가 있었으며 2023년 2월 19일 대국민 선언식 당일 특정사 동지의 일동이 합동 참배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오늘은 증언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1차 증언이 끝난 후 김기삼 주사께서 참배 2차 증언식 직후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최명령 소령의 참배가 진행됐으며 핵심은 화해 용서 감사를 토대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이며 대동 정신의 실천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는 그동안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강주정난 시도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특전사 동지회는 사죄의 의미로 헌정연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18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달게 붙고 5.18 진상규명은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년 전 국방부 중 5.18 경원에 차출되어 강주 작전에 참여하게 된 특전사 동지 회원들에게 우리는 2차, 3차도 부족해 언제까지 안갚음을 해야만 합니까? 이제 우리는 막바지에 접어든 5.18 진상규명을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부족했던 진술도 더 밝혀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19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으나 우리 5.18 유공자는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민주유공자여야 됩니까? 4.19 혁명 이후에는 곧바로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로 군부대가 시작되었지만 5.18은 민중항쟁 이후 6.29 선언으로 그동안 채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던 것을 중단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적으로 직선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군부 쿠데타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로가 있음에도 5.18 민주유공자는 국고유공자의 문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여야당 대표는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3주기 국가기념식은 다가오지만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어째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안박법 처리 때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시고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랍니다. 5.18 패배와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씨 등 5.18 역사 왜곡 세력과 5.18 민주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특히 댓글로 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허위사실 내용은 법적 대응으로 역사 왜곡을 막을 것이며 릴레이 고소 등으로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정광훈 씨 조사는 경찰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와 관련한 유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떠들고 있는 유언비어 문재인 전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5.18 유공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김대중, 한화갑, 이해창 등 5.18 유공자가 된 것은 전두환 반란군부가 정권 찬탈을 할 목적으로 강주 내란 의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 이분들을 희생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5.18 민주유공자를 모독하고 욕보이는 일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자꾸 명단을 바뀌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가 없으며 다만 희생자들의 명단은 1999년 5.18 기념공원을 준공할 때 조성된 기념공원 내 추모 수거 공간에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18 특전사 제대군인들을 보듬어 주세요. 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특전사에 입대하여 제대한 강주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까지 평생 원수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요? 계엄군에 차출되었던 하사, 중사, 유관급 군인들은 가해자의 일원임에서 또한 피해자로서 트라우마의 치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우리 강주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5.18 대동정신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여 정국화는 물론 세계화를 이루어야 하며 힘과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의 고문 임성록입니다. 저는 특전사 동지회를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5.18 민중항쟁 진압 과정을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진솔하게 특전사 동지회 차원에서 성폭력, 학살, 감회장 등에 대하여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민중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분과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왔는데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시 계엄군들은 군 무얼주의에 의한 지휘관들의 판단착오로 경찰 및 행정관서의 정보를 무시하고 강경 진압을 하면 사태가 수습되리라고 믿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였습니다. 군은, 특히 특전사는 어느 군이 내 조국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가 되셔도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하는 집단입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기 전 저희들이 충정훈련을 받을 때 매일 정신교육을 받은 게 국가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는 반정부 세력이고 북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정신교육을 매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산물이 지만원과 정강훈 같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세력을 만든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장이 사실로 북계군이 광주에 들어왔더라면 그 당시에 저희들은 부대 임무상 대간첩작전으로 전환하였을 건데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80년 5월 18일 새벽에 7공수 33대대와 35대대가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에 투입되어 군에 수색을 하고 교내에 있던 학생들을 체포하여 군인들에게나 하였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선착순 구보, 원산 폭격, 구타 등을 이유 없이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5월 18일 09시경 33대대 판적대가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교에 들어오는 교수님을 구타한 게 발단이 되어 학생들과
투석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구지역대장이었던 분이 경상도 분인데 이분이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하다 보니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만이로 왔다는 게 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5월 18일 11시경 칠공수여단장 신우식 장군이 전남대학교에 들어와 대대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감히 계엄군에게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은 반국가 세력이니까 무자비하게 잡아들여라 하는 명령을 받고 그 당시에 금남로까지 저희 계엄군이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젊은이들은 무자비한 구타와 폭행을 당하고 저희들한테 체포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칠공수 2계대대만 가지고 광주의 시위를 막기가 역부족이어가지고 상부 명예의거 3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5월 19일 17시경 11공수 63대대 작전장교가 G형 APC를 타고 가다가 계림동에서 시위 군중에게 포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곳을 탈출하고자 거기에 있던 실명은 죄송합니다. 금해 않겠습니다. 작전장교가 총기를 난사하여 최초의 총살 환자가 나왔습니다. 5월 20일 밤 광주 신역에서 보안사 요원이 삼공수 여단장을 만난 후 최수창 여단장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발포해도 되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정호용이 답변을 안 차 최수창이 발포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발포를 하겠다 하고 권총을 3발 쏘니까 동시에 광주 신역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주로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 광주 505 보안부대의 서의남 중령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삼공수 12대대는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준안마을에서 학살은 62대대 매복자가 버스에 총격을 가했고 거기서 15명이나 되는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고 그 뒤에 거기서 총상 환자 3분, 여학생 1분 포함해서 끌려갔는데 제가 아는 지역대장 주둔지에서 남자 2분은 사살을 당하고 여학생은 상무대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부끄러운 것은 35대대가 철수를 하면서 무등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3, 4, 5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배고픔을 못 견딘 병사들이 민가에 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젊은 여자를 윤관을 하고 그리고 학살하고 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80년 5월 20일 지나서 보안사 공작과장으로 계시던 홍성률 대령께서 편의 공작대 20여 명을 데리고 광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강성 시위를 주도를 하였고 또 무기고 탈취, 그 다음에 방산업체 차량 탈취, 화순 탄광에서의 폭약 탈취 등 그걸 뒤에서 선동을 하고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게 되면은 지만원이가 주장하고 전강훈이가 얘기하던 북계군 투입설은 말끔히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총기 탈취한 사람들 훈장 줘라. 장갑차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개혁군들 물에 깔아 뭉갠 놈들 전부 다 찾아서 훈장 줘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아마 시민군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홍성률 대령이 운영을 했던 편의공작 때에서 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버스도 다른 추록도 저희 개헌군을 향해서 돌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그 다음에 정부의 각 기관에서 진상조사를 했고, 각 언론에서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수도 없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밝혀지지 않은 게 결국에는 시신처리 과정입니다. 시신처리 과정은 처음으로 그때 청영용 씨가 와서 얘기했던 대로 감회장을 여단장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단장이 지시를 하고 나서 감회장을 했는데 부대에 복귀를 하였더니 보안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매장한 지역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전사에서는 그 시신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안사에 있던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보니까 시신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벌써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어디선가는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버려졌다는 것도 일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화장장이든 간에 검사에 그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화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했겠냐? 추론입니다. 군부대에서 화장을 했지 않겠냐? 의무대에서 통합병원에 송악장을 갖다가 증서를 해가지고 거기서 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5.18 민주항쟁이 끝난 뒤에 광주 통합병원장이 상훈을 받았다는 게 뭐 때문에 받았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 선배들의 잘못을 이제 저희 특전사 동지를 대표로 5.18 공법단체 소속 피해자분과 광주 시민들께 정말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투입이 되든 간에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꺼이 죽어주리라. 제가 희생이 돼서 5.18에 관련된 분들의 환이 풀린다면 어떤 희생도 달려받겠습니다. 당시에 받았던 고통에 의해서 칼로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그런 무자비한 구타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혈액경에 피가 부족하다는 게 뉴스를 보고 저희 광주광역시 지부에서 헌혈에 기꺼이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밉지만 제 후배들은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당시에 여기 와 있던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임성록 고모님 수고하셨고요. 그 임성률 고모님께서 말씀했던 편의공작대를 운영했던 홍성률 대령이 혹시 지금 살아 계시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확인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대령으로 있다가 80년 5.18 진압이 끝난 이후에 원스타로 이렇게 승진돼서 보안대 정보처장을 역임하고 예편하는 즉시
아마 61세인가 됐는데 그때 곧바로 이렇게 암으로 사망했다. 그러니까 21년 전에 이미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분만 이렇게 살아있더라면 또 편의공작대 운영 등등이 어떻든 역사에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었는데 매우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그렇게 소중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마음이 조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세 분의 이야기는 끝났고 혹시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들 질문 받고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면 편의공작대 인구를 왜 수정했는지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형공장에서 내려왔었으면 시위를 이제 완화시키는 게 최초의 목적이실 텐데 잠깐 말이 울려서 잘 안 들립니다. 일종의 특작부대가 당시 시민들 사이에 일종의 특작부대가 신청하셔서 활동을 벌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뭐냐고? 개헌군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광주 사태를 이제 수습하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무기고를 탈취하고 개헌군들이 향해 트러블을 펼치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강성 시위를 갖다 부추기도록 주도를 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우리 개헌군으로 하여금 더 적개심을 세우도록 차량 돌진,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고 탈취를 하도록 부추겨가지고 같이 시민군에게 무기를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에 습격을 해서 그때 아시아자동차 거기는 방위산업체는 국가보안목표 1번입니다. 가번인데 거기에 경계 인원들이 전부 다 누구 명령에 의해서 철수가 됐는지 다 빠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제일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31사단 병력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가지고 시민 시위대랑 같이 가서 장갑차 및 군용 추력을 탈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거는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렸다.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이 부추겨가지고 그래 했던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근거를 기다리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 중에 어디선가 화상하고 보내졌다는 게 일부 확인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일부 확인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우리 특전사 동지에서 진상조사위에서 6월부터 월 1회씩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시면 압니다. 지난번에 그 하장환 보안사 특명부장이 말했던 내용은 틀립니다. 그 시신을 헬기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버렸다. 바다에 버렸으면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시신을 갖다가 그렇게 버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그 이동 과정을 거치고 그 당시에 부대 영연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연부대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군단별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저 기자분 말고 아마 여기 저 5.18 관련된 분과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하시고 화를 푸시려면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총을 뱉어도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회원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예. 우리 조성수 회원님. 네. 아까 부모님 하신 말씀 중에 통합병원의 기체 처리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화장하는 장소, 화장하는 장소가 부모님께서 지금 동지에서 조사하고 있는 통합병원 화장장은 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근거를 있으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통합병원 화장장을 갔다고 가서 보면 도저히 일반 병원에서 화장을 할 수 없고 통합병원 화장은 그냥 이렇게 부수물 병원에서 나오는 부수물만 화장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통합병원 화장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들어가 보면 혹시 부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장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화장을 해서 날려버리고 그러지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동지의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조사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게 좀 당시에 부대에서 통합병원에서 운영을 했던 거는 화장장이 아닙니다. 그냥 소각장입니다. 일반 쓰레기를 태우고 했던 그런 소각장인데 그 당시에 그 소각장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이제 고지에 드렸던 대로 우리 동지분들은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은 VIP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허남봉 동지를 좀 영령을 이루하는 그런 조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기자분들 열렬히 시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